내 집에 살면서 주거용으로 월세도 받고 상가도 월세를 받는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온라인상의 네이버 실거래를 봤던 것들이 다 가 맞춰져 있는 물건들이었다. 저한테 투자하라고 한다면 입사를 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은퇴를 해서 내 집에 살면서 주거용으로 월세도 받고 상가도 월세를 받는 이런 집에 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완전 로망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죠.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평형도 크고 건물도 크고 가격도 비싸 보이니까 이런 것들 과연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건데, 오늘 제가 이 진행하는 물건으로 실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를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너는 입찰가 얼마에 들어갈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하는 거 있죠? 댓글에다가 나는 얼마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얼마 들어갈 것 같아, 이걸 한번 써주시고 결과를 한번 보시면 정말 자기화가 될 거예요. 자, 이 물건은 2021 타경 16142 물건이고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83평, 건물 130평이고요. 15억짜리가 여러분들 10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인천 서구 청라 한복판에 근린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어요. 자, 일단 물건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 징크 판넬로 왼쪽이 지어져 있고,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을 때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1층에는 상가가 있어 보이고, 2층에는 201호, 202호가 하나 있고, 3층에는 301호 주인 세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옥탑층에는 옥상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택을 투자할 때는 생각보다 무섭죠. 과연 저게 팔릴까 안 팔릴까. 근데 제가 이 물건을 볼 때 봤던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변의 아파트 값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청라 아파트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러면 이 집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거는 꿀팁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카이뷰를 딱 누르면 뭐가 보이냐면 땅이 공터가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공터는 없죠. 많이는 없어요. 물론 한두 개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가격만 맞으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공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고, 내가 이 건물을 샀느니 토지를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을 생각했을 때 공터가 없으면 그만큼 내가 판단하기 전부터 수요가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 분석을 하면 말소기준 권리가 2017년 12월 7일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지만 2층 202호에 사시는 융땡땡 씨는 전입가 확정일자 했는데 배당 요구까지 했네요. 배당금 받아서 이사를 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배당을 받을 것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액 배당 받아 나갈 것으로 보여져서 권리 분석을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1도 없다. 권리 분석 1도 없다.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어떤 물건들이 거래가 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이거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인데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디스코를 딱 들어오면 토지와 단독 다가구에서 검색을 하면요, 얼마에 거래됐냐면 2021년도에 1,500만 원, 2021년도에 1,800 평당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8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1,300만 원, 22년도에. 그럼 이렇게 본다면 평균 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1,600 정도로 보여지긴 해요. 일단 그러면 1,600을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야 돼요. 83평 곱하기 1,600만 원 하면 13억 2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매 가격이 15억 5천은 조금 비싸겠구나, 감정가격이 조금 높게 됐구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의미가 있는 거는 만약에 최저가에 받으면 15억 9천인데 11억에 받으면 시세 투입이 2억 싸게 받는 거잖아요. 2억 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게 조금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치 파악만 제대로 한다면 저렴하게 받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익은 커진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을 봅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지역 보면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낮은 가격 순으로 해서 매매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말 이 가격이 비슷할지를 한번 파악하는 건데요. 제일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상가주택 13억짜리인데 대지 면적 74평이고 3층짜리. 지금 우리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럼 이 물건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한 13억 중후반? 잘 받으면 14억 정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네이버 있는 매물로 가장 비슷한 매물의 평균가를 일단은 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조사했죠? 처음에 온라인으로 사진 정보 보고 권리 분석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아파트 투자하듯이 똑같이 디스코를 통해서 실거래가 보고 네이버를 통해서 가격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랑 차이점은 뭐예요? 아파트는 명확하게 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용이하지만 이런 개별성이 강한 물건은 정확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유추를 해야 된다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임장을 가는 거죠. 임장을 가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들러서 정확한 가격은 뒤에 파악할 건데요. 스텝 3에서 현장 조사, 스텝 4에서 중개사무소까지 가는 걸로 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전체가 한 블럭으로 보이지만 이쪽에 임차는 제대로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 반대쪽을 가면 조금 더 임차들이 잘 차 있는 느낌입니다. 그걸 왜 그런지 차를 타고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오른쪽은 조금 더 아파트 정문 출입구랑 이 해당 상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저쪽에 왕복 4차선인가 그랬고 이쪽은 왕복 6차선에 정문 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게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상권이 좀 발달하지 않은 듯한 느낌. 그래서 조성된 거에 비해서 상권이 좀 약한 느낌이라 되게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막상의 이 주변의 느낌을 보면 임차가 안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예 뭐 공실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평당 10만 원 정도. 지금 딱 봤을 때 건물 외관은 1층에는 근생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콘크리트 벽돌로 마감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실 때 내부를 들어가서 보는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저는 안 봅니다. 왜냐? 투자할 때 어차피 정확하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외관을 보면 기본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됐을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고, 이걸로 봤을 때는 2012년도고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어차피 어느 정도 다 수리는 해야 될 것이다. 수리를 하는 생각으로 낙찰을 받게 되고 리터치만 살짝 해도 굉장히 예뻐지겠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애매모호해요. 뒤쪽 라인이 되게 관리가 안 되고 썩음썩음해서 생각보다 수요가 빠지는 안 좋은 곳일 수 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계속 이런 느낌인지는 이제 마지막 우리의 스텝 부동산. 그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가서 내가 가진 이런 의구심들이 정말 안 좋은 건지 잘못된 생각인 건지 최종 컨펌을 받으면 되는 거죠. 월세는 얼마 정도 혹시 가능해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으로 나온 매물이 있거든요. 보증금 8천에 400 받아달래요. 10만 원? 거의 40평? 네. 요 자리예요. 아, 여기 우리 여기인데 여기가 예, 평당 얘는 10만 근데 원? 여기에 사리원이라는 식당이 있고 여기가 벅적벅적 되니까 얘는 사리원 옆에 건물 해가지고 느낌상 그렇게 받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떤 벤치마킹 할 만한 브랜드는 여기가 없는 거지. 그럼 10만 원 내야서는 임대 맞추기 쉽지 않겠다. 맞추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 약 15억 됐고 최저가가 지금 11억이거든요. 만약에 저게 받았어요. 사장님한테 드리면 제가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 자체가 실거래되는 이게 거래 13억 가격을 15억 5천에서 16억이면 맞출 수 있을 거 맞출 수 있어요. 그래요? 20억인 상가가 월세가 1층이랑 2층하고 합쳐서 600만 원 나오면 20억 받아요. 대부분 450에서 550 사이는 나와야지 누군가 붙어요.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제가 여기 15억 5천 전후라고 말씀하신 건 1층을 맞췄다고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이 없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건축 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3단지가 그래도 조금 나중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쯤에 많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의 네이버 실거래를 봤던 것들이 다 임차가 맞춰져 있는 물건들이었다. 그래서 느낄 수 있었죠.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된 거구나까지 알게 됐습니다. 투자하실 때 분명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근생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임장을 통해서 정말 수요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저한테 투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최저가 근처에 입찰을 할 것 같긴 해요. 11억 정도에 입찰을 해서 13억에 저는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를 내놓겠죠. 그래서 임대가 딱 맞춰지면 15억 이상에 매각하는 걸로. 그래서 물론 오늘 영상을 보시면 깔끔하게 야 얼마 쓰면 얼마에 팔 수 있어 이런 답은 당연히 안 나와요. 이런 물건들은 아파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가 저렴하게만 받아서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확 차이가 나는 물건이긴 합니다. 그러면 개별성이 강하다고 해서 안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안하면 불안한 만큼 싸게 낙찰 받는다면 손해보지 않을 확신만 있다면 베팅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물건도 조사하기 나름이고 접근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머니플레이스 MC 파이팅 팔콘이었고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